지금 보시는 건 CAD 화면입니다. CAD는 설계용 도면이라 그랬죠. 설계용 프로그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검정색 바탕화면을 도면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다 도면이라고 할 거예요. 아래 한글 같은 경우 문서라고 이야기하죠. 맞춰서 우린 도면이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도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네모난 창 하얀 거 보이시나요? 요거 여기에 커맨드라고 써 있죠. 커맨드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명령이란 뜻입니다. 오토캐드는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대화식 프로그램. 무슨 얘기냐면 이 캐드하고 작업자인 저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듯이 설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캐드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야, 라인 좀 그려봐. 이렇게요. 자, 제가 캐드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자, 라인 좀 그려봐. 그때 캐드가 다시 저한테 물어봐요. 퍼스트 포인트, 시작점이 어딘데요? 시작점 여기. 그랬더니 캐드가 다시 물어봐요. 다음 점 어딘데요? 여기. 그 다음 점은요? 여기. 근데 캐드가 또 물어봐요. 다음 점 넣을래요? 아니면 클로즈, 도형 닫을래요? 도형 닫을게. 어떤가요? 저하고 캐드하고 이야기하듯이 설계가 되죠. 그래서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오토캐드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대화식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못 버려요. 오토캐드는 이건 못 버립니다. 예전에 언제였지? 2009 버전, 2008 버전 요때 인터페이스가 다 바뀌었어요. 2008, 2009 요때 인터페이스가 다 바뀌었어요. 사용자들이 엄청 혼돈이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커맨드 유저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터페이스가 바뀌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명령어를 썼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명령어가 아니고 이 위에 있는 이 리본 메뉴, 즉 툴 메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툴 메뉴가 없어져 버리고 리본 메뉴로 바뀌니까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어디서 찾는데, 이 명령어 어디 갔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 커맨드는 안 바뀝니다. 우리는 다 커맨드 쓸 거예요. 커맨드 쓸 거고 중간중간에 여기 나와 있는 리본 메뉴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리본 메뉴가 더 쉬운 것들이 많거든요. 여기 아크 명령어 눌러보시면요, 명령어가 쭉 있어요. 이거 커맨드로 쓰려면 되게 불편해요. 근데 리본 메뉴 쓰면 많이 편해요. 이런 거. 내지는 여기 어넌테이트라고 있죠. 여기 이게 치수기 명령어입니다. 여기 명령어들이 다 있어요. 이런 건 이런 툴 메뉴, 그러니까 리본 메뉴를 쓰면 편해요. 함께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이 커맨드는 자 어떤가요? 저는 화면 중간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화면 아래에 붙어 있죠. 그죠? 이 커맨드 창 중간에 이렇게 사이즈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오토캐드 처음 설치하면 요 모습으로 이렇게 딱 생겨나요. 이렇게. 요 모습이 가장 기본인데, 커맨드 창을 드래그, 여기 경계로 가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폭을 조정할 수 있는데, 한 3개에서 4글자 정도 나오게끔 이렇게 3글자에서 4글자 정도 나올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 이상은 너무 커도 안 좋고 너무 작아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커맨드가 보통 한 3줄에서 4줄 정도 나오게끔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또 하나, 여기 X 표시 위에 점점점 보이시죠? 여기를 드래그하면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는데 이렇게요. 화면 하단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내용이 바뀌어 버렸죠, 그죠? 이때 드래그 할 때 마우스를 딱 놓으면 화면 하단에 이렇게 붙습니다. 다시 볼까요? 여기 점점점을 드래그하면 떼어낼 수 있죠? 그리고 화면 하단에 내려가면 이때 붙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커맨드 라인은 저렇게 하단에 붙어 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일 좋고 작업하시기에 제일 좋아요.
다만 저는 여기다 넣을 겁니다. 저기다 넣을 거예요. 저기 조금 불편해요. 근데 저기다 놓는 이유는 제가 쓰는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봤으면 좋겠어서. 저기 쓰면 조금 더 잘 보여요. 밑에 있으면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일부러 저 위에다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따라서 위에다 올려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저게 생각보다 불편해요. 도면을 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맨드 라인을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밑으로 붙여놓으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숫자판 말고 위에 보시면 숫자 9 있죠. 숫자 9를 누르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자, 오늘 이제 저는 영어를 전부 다 콩글리시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자, Do you want to close command line window? 번역하면 커맨드 라인 창을 닫기를 너는 원합니까? 커맨드 창을 닫는 거예요. 자, yes. 그러면 커맨드 창이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감춰 보시죠. 자, 다시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숫자 9를 다시 눌러 봅니다. 그러면 다시 나타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종종 제가 감춰져요. 종종 도망갑니다. 종종 도망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컨트롤 숫자 9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커맨드 라인이 감춰졌다, 살아났다 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명령어가 선을 그리고 원을 그리면 돼요. 선 그리기, 원 그리기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선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제가 명령어를 적어놨습니다. LINE, 라인이죠. 그리고 가로 열고 L자라고 써놨죠. 자, 보시면 이렇게 라인 그리고 엔터. 그럼 선 그리기가 시작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L자만 쓸 겁니다. L자 쓰고 엔터. 그럼 라인 시작된 거 보이시나요? 단축 명령어입니다. 단축 명령어. 이렇게 보시면 라인은 풀 커맨드, 그러니까 전체 명령어 전체를 의미하고, 가로 열고 대문자 L 써놨잖아요. 저건 단축 명령어입니다. 라인 대신에 L자만 쓰고 엔터 치셔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명령어는 다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서클이라고 쓰는 게 낫나요? C 쓰고 엔터 치는 게 더 빠른가요? 당연히 C 쓰고 엔터 치면 그게 더 빠르겠죠. 이렇게 단축 명령을 적어 드릴 건데, 명령을 보면 대문자 보이시나요? 라인에 L자의 대문자 있죠. 저거는 명령어가 대문자가 아니고 단축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가면 자르기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르기 명령어가 있는데, 자르기 명령어가 트림입니다. 이렇게 단축키가 TR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단축키를 대문자로 쓰는 겁니다. 중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토캐드가 이렇게 써요. 오토캐드가 이렇게 대문자를 써서 단축키를 씁니다. 저도 똑같이 그걸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 라인이 단축키가 L이구나 라고 쓰시면 돼요. 요거 하기 전에 하나 더 설명하죠. 자, 커맨드 라인은 명령줄은 컨트롤 L이었죠? 컨트롤 숫자 9. 자, 리본입니다. 리본 메뉴. 리본 메뉴는 리본 클로즈하고 리본입니다. 두 개예요. 지금 보시면 요 리본 메뉴라고 돼 있죠? 이 위에 리본이요. 요거를
닫을 때 쓰는 게 리본 클로즈입니다. 리본 클로즈 닫기. 그러면 커맨드에다가 제가 리본 클로즈 그리고 엔터. 그럼 이 위에 리본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종종 이 상태가 돼요. 어떤 키를 누르면 모르겠는데 종종 이렇게 돼요. 불러요. 선생님, 캐드가 이상해요. 가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그럼 첫 번째로 커맨드는 컨트롤 숫자 9 누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 리본 메뉴는 리본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리본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뭘 체크해서 봐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명령어 중에 요거 리본 클로즈, 이거 두 단어죠. 그죠? 리본하고 클로즈하고 두 단어죠. 그럼 정상적으로 쓰면 이렇게 써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거 얘를 붙여서 써놨어요. 커맨드는 스페이스바, 즉 한 칸 띄우기죠.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령어는 한 칸 띄우기가 안 들어가요. 그럼 스페이스바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엔터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자, 이렇게 똑같이 쓸 건데 라인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를 겁니다. 그러면 명령어 실행된 거 보이시나요? 라인 그리고 엔터. 자, 보이시죠? 똑같이 실행되는 거. 스페이스바는 즉 한 칸 띄우기 스페이스바는 엔터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예외가 있죠. 글씨 쓸 때. 글씨 쓸 때 엔터는 한 줄 바꿈이 되고 스페이스바는 한 칸 띄우기가 됩니다. 글씨를 쓸 때는. 근데 그 외의 경우는 전부 다 스페이스바와 엔터는 다 똑같은 기능을 갖습니다. 엔터의 기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스페이스바가 편할까요? 엔터가 편할까요? 스페이스바가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면적을 찾아보시죠. 누가 제일 넓습니까? 키보드요. 저 스페이스바요. 그죠? 스페이스바의 위치는 이 엄지손가락짜리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엔터가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냐면 오른손으로는 마우스를 꼭 쥐세요. 떼시면 안 돼요. 마우스 이거 떼시면 안 돼요. 왼손으로 키보드를 다 커버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축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 쓰는 거고요. 외우셔야 돼요. 자판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 요령이 있어요. 그 F자하고 J자에 요철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그죠? 무슨 뜻인가요? F자의 요철은 왼손 검지자리고요. J는 오른손 검지자리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왼손으로 이렇게 딱 커버하면 F, J 이렇게 딱 걸립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가만히 만져보면 저기 왼손 새끼손가락에 F가 걸리고 그대로 가면 여기 왼손 검지에 J가 걸립니다. 그럼 나머지 키보드는 읽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최소 150타 이상을 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많이 노력하시면 돼요. 저 한참 날아다닐 때 300타 이상 쳤어요. 그래서 저 연습하는 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못 따라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엔터를 치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거든요. 그냥 저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는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최소 수업 끝날 때 120타 이상 치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라인에 대해서 다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라인.
그러면 CAD가 이렇게 물어봐요. 라인 명령어 쓰면 CAD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페이시 P 저게 무슨 뜻이냐면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 인풋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그것도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인풋도 입력해 주세요인데 저 스페이시 P도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입력해 주세요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을. 그러니까 이제는 저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스페이시 P 저 계속 나올 거예요. 입력해 주세요. 아 뭔가 CAD가 나한테 요구하는구나. 입력해 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퍼스트 포인트요? 네, 첫 번째 점입니다. 마우스로 화면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CAD가 물어봐요. 넥스트 포인트라고요. 스페이시 P 넥스트 포인트. 다음 점 입력해 주세요. 오와 또는 언두. 첫 번째 점 입력한 거 취소할까요? 언두는 취소란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점 입력해 보죠. 클릭. CAD가 계속 넥스트 포인트 물어봅니다. 그죠? 넥스트 포인트 오와 언두. 자요. 딱 눌렀더니 하나 더 나와요. 넥스트 포인트 오와 클로즈 오와 언두. 닫을까요? 취소할까요? CAD가 물어보는 거죠. 다음 점 입력해 주세요. 아니면 도형 닫을까요? 아니면 취소할까요? 나는 여기서 선택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계속 넥스트 포인트를 눌렀습니다. 선 그려지죠? 자, 이때 엔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명령어 종료되나요? 명령어 종료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엔터 한 번 더 치면 돼요. ESC 키 누르셔도 간단하게 취소는 됩니다. 그러니까 명령어 종료가 돼요. 그 자리에서 종료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아닌데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화면 축소 확대, 이걸 줌이라고 합니다. 화면 이동, 이거 펜이라고 합니다. Z, 얘는 P. 화면을 축소 확대하는 명령어입니다. 이거 줌인데 줌 명령어 안 쓸 거예요. 굳이 이건 나중에 쓸 겁니다. 나중에 쓸 거예요. 지금 안 써요. 펜 명령어도 지금 안 씁니다. 나중에 쓸 겁니다. 요즘은 줌펜 안 써요. 자, 그럼 화면 축소 확대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들 마우스 휠 있죠? 휠을 돌려보세요. 자, 화면 확대되는 거 보이시나요? 요걸 줌인이라고 합니다. 인, 안으로 들어가다, 화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용물들이 다 커지는 겁니다. 다시요. 화면 돌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작아지고 있죠. 이건 줌 아웃, 화면에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줌인, 줌아웃. 휠 돌려보세요. 줌인, 줌아웃이 일어나는데 이 줌인, 줌아웃의 기준은 누구냐면 저 커서입니다. 커서가 기준이에요. 제가 커서를 오른쪽에다 놨습니다. 줌인, 줌아웃. 오른쪽에서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왼쪽에다 놔볼까요? 줌인, 줌아웃.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커서가 중심입니다. 커서를 기준으로 해서 줌인, 줌아웃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화면 이동, 펜이요. 펜은 어떻게 쓰냐면,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화면 확대하니까 옆으로 다 가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화면이 좀 이동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이렇게 그 터치 스크린이니까 이렇게 밀면 되잖아요. 그죠? 휠을 드래그 하세요. 휠 누르고 쭉 움직여 보세요. 휠 드래그입니다. 휠 드래그. 자, 이해되시나요? CAD는 이 휠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휠을 돌리거나 드래그 하거나. 얘가 펜입니다. 또 있어요. 휠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이 뭔가요? 두 번 연달아 누르는 거죠. 휠을
두 번 연달아 누르는 겁니다. 이거 줌 익스텐트라고 합니다. 화면 맞춤이. 어떤가요? 잘 되나요? 네. 캐드는 이 휠을 이용해서 줌인 줌아웃을 써요. 그러니까 휠이 제일 먼저 망가져요.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자, 줌인 아웃은 휠을 돌리면 돼요. 줌 익스텐트라고 합니다. 이걸 화면 맞춤이라고 해요. 얘는 휠 더블 클릭입니다. 그 다음에 펜이라고 하죠. 펜은 화면 이동인데 얘가 휠 드래그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마우스를 놓을 새가 없어요. 돌리거나 드래그하거나 더블 클릭하거나, 그러면 쭉 줌아웃해서 이동하고 쭉 줌인하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미리 다 눈에 들어와 있으니까 괜찮은데, 초보자들은 보면은 이게 줌인 줌아웃이 많이 일어나니까 어지러운 거죠. 자, 다시 라인으로 넘어갑니다. 라인. 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도형은 삼각형이 최소죠. 지금 여기서 선 하나만 더 그리면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클로즈가 나온 겁니다. 자, 클로즈. 여기 클로즈를, 여기 지금 클로즈의 C자가 대문자이면서 파란색이죠. 여기다 C 누르고 엔터 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클로즈가 됩니다. 도형이 닫히면서 삼각형 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라인. 자, 이때 클로즈를 클릭할 겁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버튼화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클로즈를 누르면 클로즈가 실행돼요. 그러니까 커맨드 라인이 명령어도 되지만 버튼도 돼요. 그래서 내가 명령어 쓰기 싫으면 그냥 버튼처럼 누르셔도 됩니다. 자, 두 가지 다 해보시죠. 자, 라인. 자, 쭉 그렸습니다. 자, 근데 언두가 뭐라고요? 실행 취소입니다. 입력된 거를 취소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취소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클릭. 자, 언두의 단축키가 있죠. 실행 취소의 단축키가 있죠. 뭔가요? U인가요? 컨트롤 Z요. 컨트롤 Z요. 컨트롤 Z. 취소되는 거 보이시나요? U 누르셔도 돼요. U 누르셔도 돼요. 근데 컨트롤 Z 하면 어떻게 돼요? 언두 돼요. 근데 컨트롤 Z 잘 쓰셔야 돼요. U 언두 버튼도 잘 쓰셔야 돼요.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디가 취소되는지 다 달라져요. 지금 제가 컨트롤 Z를 누를 건데 명령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좌표가 취소가 돼요. 입력된 점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지금은 명령어를 껐어요. 지금 명령어가 꺼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컨트롤 Z를 누르면 내가 했던 기능들이 이렇게 다 취소가 돼 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디서 내가 언두를 누르느냐, 이건 똑같아요. U 엔터도 똑같아요. 어디서 내가 컨트롤 Z를 누르느냐, 어디서 언두를 하느냐에 따라서 입력된 위치가 취소되던가 아니면 명령어가 취소되던가. 한번 해보시죠. 컨트롤 Z는 실행 취소죠. 그거 되돌리는 건 컨트롤 Y입니다.
되돌리기예요. 근데 다 되진 않아요. 다 되진 않고 6번인가 4번인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또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요. 언두리드. 명령어로 있죠?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자, 이해되시나요? 이 아이콘 쓰셔도 되고 컨트롤 Z 또는 컨트롤 Y 쓰셔도 되고. 자, 다시 라인. 자, 제가 이렇게 그리다가 엔터를 눌렀습니다. 저기서 끝났네요. 다시 라인을 실행했습니다. 라인. 근데 캐드가 저한테 첫 번째 점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입력 안 할 겁니다. 입력 안 하고 그냥 엔터.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 보이시나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어서 시작한 게 아니고 다시 시작이요. 자,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클로즈를 누를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자, 이렇게 가서 닫아야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가서 닫아야 되나요? 이게 1번, 이게 2번. 이어서 시작했으면 1번으로 가야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시작했다고요.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선을 새롭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2번으로 갑니다. 자, 클로즈. 이해되시나요? 첫 번째 점, 퍼스트 포인트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누르면 내가 썼던 마지막 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요. 제가 라인에 쓰고 싶은데 여기다 L자 쓰고 엔터 치기가 귀찮아요. 자, 마지막에 쓴 게 라인이죠. 그죠? 이렇게요. 자, 여기다가 그냥 엔터를 치는 거예요. 명령 안 쓰고 그냥 엔터. 그러면 무슨 의미냐면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 다시 실행하기. 그냥 엔터. 어떻게 되나요? 라인 실행되나요? 마지막에 썼던 게 라인이니까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 다시 실행하기. 이거 엄청 많이 써요. 그냥 명령어 없이 엔터. 그러면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 다시 실행하기. 그 다음 여기 퍼스트 포인트에다가 그냥 엔터를 또 누르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엔터 2번 누르면 라인 실행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또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많아요, 캐드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시면 작업 속도를 빨리 올리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하기 전에, 과제물 하기 전에, 자,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 봅니다. 마우스로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파란색 점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죠? 나타났나요? 이때 키보드에 딜리트 키 있죠? 델 키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삭제의 기능입니다. 이레이저라고 합니다. 명령어는 이거 쓰셔도 돼요. 여기 지우개 있습니다. 요거 지우개 있죠? 이레이즈라고 합니다. 지우개. 얘를 누르면 이레이즈 실행되죠?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지워집니다. 자,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요 파란색 점들 나오죠.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립이라고 합니다. 손잡이란 뜻이에요. 요 그립 모드가 됩니다. 이때 델 키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좀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윈도우 셀렉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 셀렉트라는 게 있어요. 윈도우 셀렉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포함 선택입니다. 크로스 셀렉트는 걸침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화면에 빈 공간을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클릭하고, 클릭이 뭐예요? 드래그 말고 그냥 클릭이요. 그러니까 버튼 눌렀다 떼는 거죠. 여기서 한번 클릭하고 그 다음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파란색 창이 뜨고 왼쪽으로 가면 초록색 창이 뜹니다. 이 파란색 창 안에 완전히 다 들어간 것만 선택하는 것, 그게 윈도우 셀렉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 선이 조금 걸쳐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얘는 선택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나머지 얘네들이 선택이 된 겁니다.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클릭하고 왼쪽으로 갔습니다. 자, 전부 다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교차만 해도 돼요. 선들이 다 교차하고 있죠. 이러면 선택이 돼요. 상황에 따라서 포함 선택을 쓰기도 하고 걸침 선택을 쓰기도 합니다. 빈 공간 클릭 후 오른쪽 이동. 얘는 빈 공간 클릭 후 왼쪽 이동. 보통은 걸침 선택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해요. 근데 때로는 포함 선택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전부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체 선택. 컨트롤 A. 전체 선택이요. 컨트롤 A가 전체 선택인데, 이 컨트롤 A는 캐드에서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윈도우 탐색기 있죠? 파일 관리자. 거기서도 컨트롤 A 누르면 파일 전체 선택이 들어가요. 자, 선택 취소하는 방법은요. 선택했잖아요. 그럼 취소도 가능하겠죠. ESC 키 눌러보세요. 그럼 선택 취소됩니다. 선택하고 취소하고. 자, 전체 선택하고 델 휠 더블 클릭. 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써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가나, 다라, 마바, 사까지 7자. 아부터는 원이 나오죠. 원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아부터는 필요 없어요. 가나, 다라, 마바, 사를 한번 써보시죠. 자, 캐드에는 다이나믹 인풋이라는 게 있습니다. DYN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 풀어서 설명하면 다이나믹 인풋의 약자입니다. 요거 동적 입력이라고 합니다. 요 단축키가 F12 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과제물 할 때 뒤에서 쭉 보니까 이 동적 입력, 즉 다이나믹 인풋이 거의 다 켜져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커서 옆에 뭔가 이렇게 따라 붙는 거 있죠. 이렇게 커서 옆에 뭔가 이렇게 따라 붙죠. 얘가 다이나믹 인풋입니다. 이걸 다 끄셔야 돼요. 이거 나오면 F12 눌러서 이렇게 다 끄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이나믹 인풋은 되게 편해요.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불편해요. 지금 여러분들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때 가서 쓰셔도 돼요.
지금은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다 끄셔야 됩니다. F12키를 누르면 이렇게 다이나믹 인풋이 나와요. 다시 한번 누르면 꺼집니다. F12키입니다. 다이나믹 인풋을 다 끄세요. 자, 다이나믹 인풋을 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 좌표라는 개념을 배울 건데, 이제 절대좌표, 그러니까 좌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좌표라는 게 있고, 상대좌표라는 게 있고, 상대극좌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 가면 안 써요. 나중 가면 이거 없이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써야 돼요. 사각형 그릴 때 상대좌표 씁니다. 사각형 그릴 때는 무조건 상대좌표예요. 상대극좌표나 절대좌표, 그러니까 절대좌표는 아예 쓸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상대극좌표는 대신할 게 있습니다. 대신할 게 있어서 괜찮은데 상대좌표는 대신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엔 상대좌표는 쓰긴 써야 돼요. 다이나믹 인풋은 제가 여기다 적어 놓지만 얘가 상대좌표입니다. 다이나믹 인풋은 상대좌표를 사용합니다. 우리 지금 절대좌표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다이나믹 인풋은 상대좌표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이나믹 인풋을 켜고 그러니까 절대좌표를 못 쓰는 겁니다. 물론 쓰게 하려면 얼마든지 쓰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헷갈리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끄고 익숙해지는 게 낫습니다. 끄고 절대좌표, 상대좌표, 상대극좌표 다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인풋을 통해서 절대좌표 쓰는 방법과 상대좌표 쓰는 방법 별도로 익히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 끄셔야 돼요. 절대좌표는 말 그대로 오토캐드가 지닌 원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요,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XY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원점이에요. 우리는 좌표라는 개념을 이미 다 배웠어요. 언제? 중학교 때.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이제 좌표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좌표는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다 배웠어요. 뭘로 배웠냐면 처음 초등학교 때 모는 종이를 가지고 공부합니다. 모는 종이에 이렇게 표기해 놓고 좌표 읽기를 먼저 시작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읽나요? X방향으로, 그 다음에 Y방향으로. X가 2이고 쉼표 Y가 3인 점, 이렇게 읽는 거죠. 자, 이 점은 어떻게 읽나요? X가 마이너스 3, Y는 4. 여기는요, X가 마이너스 2, Y가 마이너스 3. 여기는요, X가 플러스 5, Y는 마이너스 3.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물을 보면 바로 그 위치가 머릿속에 들어와요. 근데 컴퓨터는 어떤가요? 그건 지정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이런 좌표라는 개념을 가지고 해당 위치를 찾게 됩니다. 바로 여기 이 부분, 여러분들 좌측 하단에 이렇게 XY라고 써져 있죠. 바로 저 위치가 바로 0,0, 즉 오토캐드의 원점이 위치한 자리입니다. 나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안 나와 있네. 자, 그럼 띄워보죠. 자, 화면 아래 오른쪽으로 쭉 가면 여기 선 3개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여기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뜨죠. 얘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쭉 위로 올립니다.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면 맨 위에 코디네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좌표예요. 얘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하단에 여기에 좌표가 이렇게 떠요. 커서를 이렇게 움직이면 어떤가요? 좌표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좌표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원점에다 이렇게 갖다 대니까 0, 대략 0에 가까워지는 거 보이시죠? 화면 보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원점에 가까이 가니까 0.2, 0.3, 0, 0.0 이렇게 나오죠? X, Y, Z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원점이에요. 원점이고 이쪽이 플러스 방향, 플러스 방향. 다시 말하면 여기가 원점이고 X 플러스 방향, Y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Y 이쪽은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죠. 우리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어떤가요? 여기가 계산하기 편한가요? 여기가 계산하기 편한가요? 아니면 여기가 계산하기 편한가요? 여기가 계산하기 편한가요? 아무래도 1사분면이 계산하기가 제일 편하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이 좌하단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전부 다 X 플러스 Y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 좌표를 오토캐드가 지닌 이 원점에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는가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절대좌표입니다. 예제가 있을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절대좌표 예제가 2개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이걸 하나씩 읽어볼 겁니다. 자, 여기 A라고 되어 있는 점은 어떻게 되나요? X가 10, Y가 10, B는 40, 10, C는 40, 20, 여기 D는 30, 20, E는 30, 30, F는 20, 30, G는 20, 20, H는 10, 20. 자, 다시 I는 10, 10이죠. 자,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다가 라인을 씁니다. 라인. 네, 여기다 쓰는 거예요. A 10, 10 이렇게요. X 쓰고 쉼표 Y 쓰고 그리고 엔터. 자, 이렇게 생겼네요. 요 길이랍니다. 나는 위치를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캐드는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캐드한테 그냥 시키는 거예요. X가 10이고 Y가 10인 점이 퍼스트 포인트입니다 라고 그냥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B점은 얼마예요? X가 40이고 Y가 10인 거죠. 시키는 거예요. 그냥 믿고 시키는 겁니다. 엔터. 초기 때요. 자, C점은 X가 40, Y가 20.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 D는 X가 30, Y가 20. 아이고. 그리고 엔터. E는 X가 30, Y가 30. F는 X가 20, Y가 30. G는 X가 20, Y가 20. H는 X가 10, Y가 20. 마지막 I는 X가 10, Y가 10. 끝났죠? 여기서 엔터 한 번 더. 그러면 내가 입력한 좌표대로 선이 그려집니다. 자, 얘를 해보시는데 여기 과제물에 여기 정답이 나와 있어요. 이 정답을 보고 하셔도 좋고 정답을 가려놓고
좌표를 읽어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습관 중에 하나가 내리는 습관이에요. 브라우저를 보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려서 보잖아요. 근데 휠을 내리잖아요. 휠을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줌아웃이 되죠. 줌아웃이 됩니다. 계속 줌아웃이 됩니다. 어떤가요?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이게 버릇이에요. 그러니까 버릇이라기보단 무의식 중에 휠을 내려요. 그러니까 안 보입니다. 휠을 내리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그 휴대폰 사용하면서 들은 버릇들이에요. 전부 다. 필요할 때만 휠을 내려야 되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휠 더블 클릭이요. 휠 더블 클릭. 그럼 확대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휠 더블 클릭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돌려놨단 말이에요. 너무 줌아웃 해놨단 말이에요. 안 보여요. 그럼 휠 더블 클릭. 그러면 나타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번에는 상대 좌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자, 절대 좌표는 이렇게 써요. X, 쉼표 Y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근데 상대 좌표는 이렇게 씁니다. 앞에 골뱅이를 붙여요. 자, 그 아래도 상대 좌표니까 골뱅이를 씁니다. 그리고 X의 거리, 쉼표 Y의 거리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길이, 각도 이렇게 씁니다. 둘 다 골뱅이가 붙습니다. 골뱅이가 붙으면 상대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상대적이다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한테 앞쪽이 어딘가요? 손으로 한번 가르쳐 보시죠. 여기죠. 아닌가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앞쪽이 다르네요. 그죠? 왜 다른가요? 그렇죠. 기준이 다른 거죠. 그죠? 제 입장에서는 이쪽이 앞쪽이고 여러분들은 이쪽이 앞쪽이고 그죠?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이다 그러면 똑같이 앞쪽을 똑같이 바라봐야 돼요. 그죠? 근데 상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앞쪽이 이쪽이 되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이쪽이 앞쪽이 되는 거고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여기 상대좌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 위치에서 현재점에서 내가 입력된 현재점에서 그러니까 X 방향으로 Y 방향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라인 여기다 찍어놓고 이렇게 딱 찍어놓고 이 점에서부터 X 방향으로 Y 방향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요?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인 좌표예요. 이해되셨나요? 상대적이다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현재 점에서부터 현재 저 위치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원점이 돼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면 플러스, 근데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일로 올라가면 플러스, 내려가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x 플러스 y 0 수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요 0, 플러스 마이너스, 0, 0,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해되시나요? 수평선으로 그릴 때, 수직선으로 그릴 때 이렇게 값이 하나씩 더 들어가요.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냐,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냐, 혹은 플러스 콤마 0이냐, 혹은 0 콤마 플러스냐, 혹은 마이너스 플러스냐. 그러니까 여기 현재 있는 위치에서 어느 쪽으로 그릴 거냐 이거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좌표가 달라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디로 가시냐면, 자, 뒤로 가기, 여기 상대 좌표. 이걸로 보면 안 되겠네. 다시 절대 좌표를 보시면, 자, 요 값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선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현재 점에서부터 x로 한 칸, 두 칸, 세 칸이죠. 그 다음 y로는 두 칸이죠. 근데 여기가 원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겠군요. 다시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럼 절대좌표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요? 현재점이 0,0이에요. 여기가 0,0입니다. 얘가 일로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죠. 플러스 3 플러스 2.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그려줍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상대좌표예요. 상대좌표라는 건 현재점에서부터 저기 있는 저 점까지 x방향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고 y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걸 적는 겁니다. 이게 상대좌표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해보면 됩니다. 자, 제가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이에요. 자, 라인. 상대좌표는 무조건 찍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점부터 상대좌표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점에서부터 라고 하잖아요. 현재점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퍼스트 포인트는 뭐예요? 현재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이렇게 딱 클릭하고 봅니다. 그러면 상대좌표는 이 점이 0,0이 됩니다. 자, 수평 방향이에요. 이렇게 수평 방향. 선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100이요. 근데 수평으로 그려지는 건 y가 얼마예요? 0이에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가 4죠. 그죠? 이 점이 4인데 x가 4예요. y는요? 0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똑같은 4죠. 근데 이 점의 좌표는요, 사실은 0,4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 점 여기가 얼마인가요? x가 0이고 y가 0이죠. 네, 이 선은 y가 0인 선이에요. 자, 이 선은요, x가 0인 선이에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움직이면 뭐가 0인 거예요? y가 0인 거예요. 수직으로 움직이면 x가 0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4,0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5,0이고, 여기는 0,4이고, 여기는 0,마이너스 5란 말이죠. 수직선은 x가 0이에요. 수평선은 y가 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그릴 건 수평선이잖아요. 뭐가 0이에요? y가 0이죠. 그러니까 골뱅이 100,0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좌표는 선의 길이를 쓰는 겁니다. 선의 길이. 이렇게 골뱅이 x가 100이고
y가 0이고, 그러면 위치를 이렇게 찾아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좌표가 100이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갈 거예요. 수직으로 올라갈 때는 뭐가 0이라고요? x가 0이고 y가 100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골뱅이가 붙어야 상대적인 게 됩니다. 0,100.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고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죠. 네, 골뱅이 마이너스 100,0. 자, 여기가 0,0이란 말이죠. 열십자 이렇게 그리면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플러스잖아요. 여기 마이너스죠. 수직선으로 내려가네요. 0, 마이너스네요. 이렇게요. 골뱅이 x가 0이고 y가 마이너스 100인 점.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이 그려지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여기서는 원점에서 시작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원점에서 시작하고 자, 요렇게 갑니다. 골뱅이 80,0 20이네요. 골뱅이 0,20. 대각선으로 그리는 건 x값과 y값을 다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x가 60, y가 40. 네, 골뱅이 60,40. 근데 60이 이쪽이 플러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0, 플러스 40. 자, 마이너스 20,0, 0, 마이너스 20, 20,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0, 마지막은 클로즈로 닫으면 돼요. 자, 한번 보시죠. 제가 그려볼 건데 얘처럼 0,0에서 시작할 겁니다. 라인 절대좌표 0,0. 자, 그 다음 골뱅이 80,0. 그 다음 골뱅이 0,20. 그 다음 값을 2개 넣으라 그랬어요. 골뱅이 마이너스 60, 40. 사선으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골뱅이 마이너스 20, 0. 다시 골뱅이 0, 마이너스 20. 골뱅이 20, 0. 골뱅이 0, 마이너스 20. 골뱅이 마이너스 20, 0. 마지막은 클로즈.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라인 절대좌표 0,0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골뱅이 30, 0. 골뱅이 0,30. 계속 반복되는 거죠. 30, 0, 0,30. 근데 방향이 바뀌었네요. 마이너스 30, 0, 0,30. 자, 다시요. 골뱅이 마이너스 30, 0. 마지막은요. 골뱅이 0, 마이너스 90. 그러면 금방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